핑구어 중국어 한자 전문 지도사 양성과정 6강 유치원 강사되기 A to Z. 자, 핑구어 중국어 전문 지도사 양성과정. 자, 반환점을 도네요. 6강입니다. 벌써 반 이상 하고 있어요. 자, 유치원 강사되기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게 있을지 한번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유아교육기관 중국어 선생님이 되기 위한 방법, 그리고 파견 강사 수업 주의사항. 여기서는 그냥 살짝 활동의 성격 알려드리고요. 유치원 실제 수업 노하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아교육기관 중국어 선생님이 되기 위한 방법. 이거 어떻게 보면 우리랑 가장 궁금하고 밀접한 궁금증 중에 하나일 텐데요. 볼까요? 재능 기부 프로그램으로 경험을 쌓기 시작한다. 이거 처음부터 나왔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선생님들 HSK 6급이야. 나는 6급이야. 나를 누가 써줄까? 집에 있으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가야죠. 자, 나가서 찾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집에서 가까운 곳에 근데 너무 가까우면 또 안 돼요. 왜? 편의점이나 아니면은 화장 안 하고 나갔을 때 만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약간 떨어진 두세 정거장 이후부터. 그래서 버스로 재능 기부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태권도장이나 유치원도 너무 큰 유치원 말고 일손이 모자라는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데를 찾아가서 나는 중국어를 하는 선생님인데 여기서 수업을 조금 도와드릴 수 없을까요? 그래서 거의 5군데 중에 한두 군데가 오케이를 하죠. 그러면 그런 데 찾아가서 무턱대고 마냥 몇 달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한 4주 정도? 주 1회씩 4주. 그때가 딱 좋아요. 수업은 너무 길지 않게. 그러니까 한 반에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수업을 하시면 좋습니다. 50분 정도 하면은 오히려 역효과를 내요. 애들이 언제 끝나요? 막 이래요. 그러니까 역효과 나지 않게 딱 고조됐을 때 끝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3주차쯤 가르쳤을 때, 3번 가르쳤을 때 원장 선생님이나 주임 교사한테 그런 거죠. 안녕하세요. 저 다음 주에 끝나요. 그동안 많이 지도해 주셔서 제가 실력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러고 미리 예고를 하죠. 그 다음에 4주가 됐을 때 이제 마치면 그 사이에 선생님들이 회의를 했겠죠. 그래서 이 선생님을 잡을 것이냐, 안 잡을 것이냐 의논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혹시 안 되더라도 또 연말에 다시 회의를 열어서 우리가 내년에는 어떤 교육 활동을 해야 되느냐 이거를 얘기하면서 중국어 얘기도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연락이 없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뭐가 남는다? 그래도 경력이 남잖아요. 그래서 핑구어 유치원 중국어 강사가 아니에요. 중국어 책임 강사. 강사가 여러 명이면 안 되지만 강사지만 나 혼자면 책임을 맡고서 한 거예요. 내 나름대로는. 그럼 책임 강사 이러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4주를 한 6주 정도. 없는 걸 있는 것처럼 하는 건 거짓말이지만 이렇게 보기 좋게 우리가 재가공을 해서 그렇게 이력서를 쓰면 우리가 헛되지는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집 주변 유아교육기관에 문의를 하실 때 무료 수업을 마냥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몇 주? 한 4주 정도, 4번. 자, 그 다음에 강사 구인구직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하고 싶으시면 저에게 메일이나 문자를 주세요. 그리고 카페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을 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구인구직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그런 그 화상교육도 있고 또 파견되는 강의도 있고 하니까는 그 구인구직 기관의 성격을 또 일의 성격을 잘 파악하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이력서 자기소개서 준비는 필수고요. 자, 파견 강사 수업 주의사항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꼭 하고 싶었던 얘기를 여기에다 넣었습니다. 자, 뭐냐면 우리가 활동을 할 때 자, 주의 집중력도 중요하지만 대근육 활동, 소근육 활동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이게 뭐냐? 말하는 거 보면 벌써 저 선생님이 좀 유아교육을 했구나. 교육을 아는 분이구나. 이런 걸 아는 게 활동을 얘기할 때 대근육 활동이다. 소근육 활동이다. 정말 동그라미를 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치세요. 자, 그래서 대근육 활동이라는 건
모든 근육을 다 쓰는 거예요. 발도 쓰고 머리도 쓰고 손도 쓰고. 그래서 모든 근육을 쓰는 게 대근육 활동. 소근육 활동은 그냥 체크하고 색칠하고 여기만 이렇게 하는 게 소근육 활동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바 이것도 이게 다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바跳停一下이런 거는 소근육 활동으로 한다고 한다면 이걸 직접 저 교실을 막 돌아다니면서 막 책상 밑으로도 가고 막 이러면서 하잖아요. 애들 너무 좋아해요. 자, 직접 걸어다니면서 콩콩 튀면서 하잖아요. 그럼 그건 뭐가 된다? 대근육 활동이 된다. 자, 오전에 수업을 하면 저바로 하겠죠. 왜? 주의 집중력이 좋을 때니까. 그런데 오후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직접 움직이면서 하는 게 최고 좋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집에 가면서 엄마랑 할머니랑 저바 이러면서 노래 부른다니까요. 그러면 관심이 확 높아지는 거죠. 분조성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애들이 챈토와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따라하잖아요. 그게 바로 피드백이 바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요. 대근육 활동, 소근육 활동 그 의미를 아셨죠? 자, 노래도 하나 얻으셨죠? 저바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 자, 유치원 실제 수업 노하우입니다. 자, 제목 보셨죠? 자, 어떤 게 있을까? 교재 활용을 잘해야 돼요. 자, 교재 활용을 잘하는데 자, 먼저 비어있는 페이지가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어있는 페이지가 없도록 한다는 건 무슨 내용이죠? 바로 여러분들 중국어 교재는 외국어 교재가 다 그렇지만 그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중심 문장이 있고 이렇게 그림이 있잖아요. 어린이 교재는. 근데 그런 거를 그냥 지나치거든요. 그리고 문제를 푼 것만 선생님들이 체크를 해줘요. 전 그렇지 않아요. 어린이들 수업 교재에 크게 사인을 해줍니다. 자,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자, 여러분들 빨간 색연필 있죠? 자, 이런 빨간 색연필로 사인을 해줘요. 어떤 사인? 자, 예를 들어서 별표를 3개 해줄 수도 있고 자, 별표를 이렇게 3개 해줄 수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뭐 하오도 써주고 부추어도 써주고 很好 그 다음에 挺好 이런 것도 써준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활동 페이지를 활용하는 거예요. 자, 활동 페이지도 그냥 활용한다는 건 넘어가지 않고 사인을 해준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코멘트는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挺好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도장. 자, 도장은 어떤 거냐? 자, 도장은 전통적인 도장도 있지만 저는 이런 것도 갖고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없는데 애들한테 스티커를 보여준다거나 여기다 이렇게 찍으면요. 보이세요? 약간 까만 거 보이시죠? 이게 곰발 자국이에요. 자, 그리고 요건 하트 도장이에요. 이런 칼라 도장도 갖고 다녀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이소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이케아 이런 데 가셨을 때 그냥 이러고 꼭 필요한 물건만 사지 마시고 뭐 새로운 게 있나 이런 것들도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애들이 너무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거든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꼭 사탕을 주거나 이러지 않아도 좋은 교육적 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벌제도인데요. 이 상벌제도도 제가 1시간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여러분들한테 뭘 알려드리냐면 이걸 하려면 직접 꽝 하고 앉아야 되거든요. 자, 제가 제일 여러 가지 중에 추천하는 게 방구방석이에요. 방구방석. 이거는 꽝 하고 앉잖아요. 지금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뽕 하고 소리가 나는데 진짜 방구 소리가 나요. 아시는 분 아마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이게 하고 싶어서 이게 벌이 아니라 냄새 이러지만 더 좋아해서 오히려 이긴 팀이 이걸 한다니까요. 그래서 상벌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거 이게 되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얘기한 거 같은데 언어 전달 방식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저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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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노래를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부르고 끝나면 그냥 그거로 끝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분조성을 하느냐. 자, 아이들이 흥얼거리게 만들려면 두세 번 반복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 재밌어요. 또 불러요. 그럼 또 부르고 또 불러요. 그럼 또 부르고 6번 불러요. 그럼 나중에 집에 가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엄마 너무 중국어 수업 지겨워요. 이 얘기가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이들의 만족에 80% 정도 채워졌다. 조금 안 채워졌다 했을 때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노래든 챈트든 어떤 다른 여타의 활동이든.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본론으로 돌아와서 지금 언어 전달 방식 얘기하다 말았잖아요. 그런데 이 언어 전달 방식이라는 건 또 뭐냐면 자, 보세요. 노래를 불렀어. 그 저바 저바 이걸 불렀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연습시켜야 되잖아. 근데 두세 번 하면은 그만 불러야 돼. 그런데 계속 부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80%만 차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했냐. 자, 우리 집에 가서 자, 우리 약속. 그래서 밥 먹는 송. 그래서 약속합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무슨 약속하느냐. 똥 눌 때 3번 부르기. 뭐 아니면 밥 먹기 전에 2번 부르기.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막 선생님 흉내주고 제가 막 이런 거 가끔 하거든요. 막 이러면 애들 되게 좋아해요. 근데 애들은 똥 눌 때 휴대폰이나 그런 거 안 들고 가니까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제가 틈만 날 때마다 강조를 하거든요. 자, 여러분들 아이들한테 숙제해와라 이러고 얘기를 못 하잖아요. 숙제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것도 일종의 언어 전달 숙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어 전달 방식을 정말 적극 활용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핑거 중국어 교재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데다가 다 사인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페이지도 중심 문장이 있는데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好, 很好, 挺好 이런 걸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양쪽에 하지 말고 한 군데만. 뜨문. 자, 그러면서 이런 도장으로 맞는 도장으로 꽝 찍어주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학부모님들은 얘가 도대체 뭘 배우나 너무 궁금하겠죠. 그런데 선생님들이 이거를 약간의 시간을 수업 전후로 교재를 관리해 주시면요. 그리고 또 좋은 팁 하나. 마음이 급해서 막 말이 겹쳐져요. 자, 你也去公园吗? 이러면서 읽으면서 색연필로 같이 이렇게 그래서 줄을 긋는 거예요. 저는 꼭 2줄씩 애들이랑 같이 그어요. 그런데 그냥 줄을 긋는 건 없는 거죠. 그럼 뭐 하느냐? 꼭 2번 얘기해 보게 하는 거예요. 你也去公园吗?你也去公园吗?我去超市,我去超市 이러면서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거기에 줄을 그은 거 있죠? 거기다 도장까지 찍고 막 그러면 막 책이 너덜너덜은 아니지만 다 체킹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볼 때 어머 얘가 뭐를 하기는 하나 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작은 관심이지만 큰 차이를 보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교재 활용 및 관리는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선생님들이 맨 책으로 그냥 줄긋기만 해서 보내는 선생님이 있는데 그 선생님 재계약 안 됩니다. 그래서 유치원 실제 수업은 정말 관심과 이것이 필요하다는 걸 명심하시고 재능기부 수업 때의 그 초심을 가지고 끝까지 관리 잘하면서 가는 게 필요하고요. 내가 이렇게 정신을 차려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도장 찍네요. 정신을 차려보면 결국은 어떻게 돼 있느냐. 결국은 나도 모르는 새에 최고의 선생님이 돼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아까 그냥 했는데 우리 같이 불러볼까요? 자, 시작. 저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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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다리로跳跳跳跳跳跳跑跑跑跑跑跑停一下이러면 또 애들이 뭔가 그래. 저는 예상을 못하게 하잖아요. 누가 떠들어서 떨어졌잖아. 그리고 또 다시 해. 그래서 끽 하고 쓰기도 하고.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쇼맨십. 자, 여러분들 이 노래 활용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기억하시고요.
자, 우리가 여기까지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쪼매쪼매하게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또 대근육, 소근육, 또 파견 강사 노하우, 뭐 유치원 교재 관리 이런 걸 얘기했는데요. 정말 실제적인 거로는 오늘 이 수업만 한 게 없네요. 자, 메모 잘 하셨나요? 자, 다음 수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